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추적 가능한 마지막 발자취가 한국인 일본의 미해결 실종 사건 나카무라 미나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카무라 미나코 실종 사건은 한국에서도 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미나코가 한국에 입국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미나코를 찾는 전단지가 일본 대사관에 가보면 게시되어 있죠. 실종 당시 평범한 학생이었던, 정확히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던 미나코는 어쩌다 실종되었고 아직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걸까요? 사건은 1998년 4월 6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의 나카무라 미나코는 입시학원 등록금 50만엔을 수납하기 위해 집을 나섰죠. 지원했던 대학에 떨어져서 다시 입시에 도전할 계획이었거든요. 우리로 치자면 재수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이죠. 재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돈 잃어버리지 말고 잘 다녀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뚱하게 응이라 대답하며 미나코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미나코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당시 미나코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저녁 7시쯤 퇴근하고 집에 온 어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나코가 근처 도서관이나 비디오 대여점에 갔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딸이 갈만한 곳은 다 가보기 시작했죠. 발로 뛰며 미나코가 갈만한 곳, 또래 여자애들이 갈만한 곳을 모두 뒤져보았지만 미나코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죠. 단순 가출이라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가져간 옷도 없었고 좋아하던 신발도 그대로였고 아토피 때문에 느끼고 살던 연고도 집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재수 때문에 심란한 마음으로 인한 딸의 소심한 일탈이길 바라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미나코의 귀가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른 아침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죠. 미나코의 어머니는 곧장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갑만 들고 나갔다면 2-3일 안에 돌아올 것이라며 가볍게 넘겨버렸죠. 그런데 경찰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미나코는 입시학원 등록금도 집에 두고 갔고, 미나코가 집에 두고 간 입시학원 등록금 50만엔이 든 봉투에는 3만엔이 빠진 47만엔, 즉 3만엔만 가져갔거든요. 심지어 돈 봉투 옆에는 3만엔 빌렸습니다. 제 통장에서 가져가 주세요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출이죠. 미나코가 베개에 늘 모으던 페트병도 비워져 있었고요. 대학에 떨어져 공부도 하기 싫은 18살 미성년자가 3만엔 하나로 30만원을 가지고 잠시 가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도 그래 너무 유난을 떠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기다려 보기로 하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나코는 돌아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꾸 이상한 정황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도 시작되었죠. 어머니는 청소를 하다가 미나코의 방 쓰레기통 안에서 잘게 찢긴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조각을 하나하나 이어붙이자 니가타 현청에 있는 증명사진 가게 영수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미나코는 실종 12일 전인 3월 25일에 여권을 신청했고 실종 3일 전인 4월 3일에 발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현청까지 가서 말이죠. 이는 현청에서 직접 신청하면 여권 발급이 일주일 정도 빠르기 때문에 미나코가 여권 취득을 서둘렀던 것으로 생각되는 정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카드 발급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신분증을 미리 받아두어 보호자 동의 서명란에는 직접 사인을 했죠. 어머니는 서류에 적힌 글씨가 미나코의 필체임을 확인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의지로 여권을 발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평소 미나코는 해외여행을 꿈꾸거나 어디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해 설날에는 친척과 만난 자리에서 진로에 대한 질문에 엄마가 혼자가 되니까 멀리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딸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보기에 미나코는 입시 실패로 충격을 느낀다거나 오해하는 구석도 없었고 무엇보다 내성적이어서 혼자 여행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실종이라고 하기에도 가출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지게 되었죠. 그래도 여권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나코 이름으로 발급된 티켓이 있는지 확인하면 사건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스스로 집을 나선 정황이 나왔기에 납치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죠. 확인 결과 실종 다음 날인 4월 7일 한국 김포공항으로 갔다가 일주일 후 일본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이 미나코 이름으로 예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티켓은 여권이 발급된 4월 3일 당일에 바로 예약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나오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죠. 원래는 편도로 예약하려 했지만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왕복편을 선택했다는 것과 예약 전화를 건 여자의 목소리도 실제로 탑승권을 발급받으러 나타난 여자도 미나코라고 생각하기 힘든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미나코는 다소 칙칙한 옷을 골라 입고 실종 당시에도 남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공항에 나타난 여자는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심지어 미나코는 한국은 물론 한 번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는 가본 적이 있으니 호텔 안에는 필요 없다고 했으며 내일이라도 갈 수 있게 되도록 빠른 편으로
부탁한다. 바쁘니까 탑승권은 공항에서 출발 당일에 받겠다는 등 출국을 서두르면서 상당히 능숙하게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 탑승권을 받자 누군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면서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다고 하죠. 이 정황만으로는 여자가 또는 다른 누군가가 미나코의 신분으로 한국에 가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었지만 미나코 본인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추정되는 유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당시 김포공항에 제출된 미나코의 입국 신고서였죠. 2004년 미나코의 어머니는 입국 신고서에 적힌 글씨를 보고 미나코 글씨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탑승권을 받은 사람과 미나코는 함께 있었다고 유추를 했죠. 입국 신고서에는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체류지를 묻는 항목에는 물결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당시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가 한국의 출입국 관리 관계자에게 조회를 부탁했더니 아마도 이 물결은 TS라고 적은 것 같다. 외국인이 체류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입국 심사에서 꼭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상대가 한국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갈 예정이라고 대답했을 때 표시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죠. 그렇다면 미나코의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는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 블라우스 여자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공항에 나타난 여자는 일본인 남자와 결혼해 일본인으로 귀화한 한국인이었죠.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살며 동네에 한국식 절을 세워 종교법인 대표를 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여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살해금을 받고 미나코의 출국 절차 전반을 도와준 것밖에 없었죠. 이후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절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혹시 미나코가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우려는 잠식되었습니다. 여자는 당시 미나코와 만났거든요. 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미나코는 공항에서 어떤 할머니와 같이 있었고요. 살해금을 받은 여자는 미나코의 비행기 예약과 더불어서 창가 쪽에 앉은 미나코의 옆자리에 앉았으며 김포공항 출국까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 남녀 2명이 미나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말했죠. 확실한 것은 돈을 줘가며 여자를 움직이고 미나코가 의뢰한 혹은 따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있었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코는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도 없죠. 정황상 미나코는 아직 한국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인 실종 사건에 꼭 언급되는 게 납북 문제이죠. 그만큼 많은 일본인이 납북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1년 이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납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점을 생각하며 북한이 이렇게 대놓고 납치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일본인 납북 사건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사람들은 납북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납북이라면 굳이 한국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집에 남겨놓은 글도 설명이 안 되죠. 실종된 지 25년 이상이 흐른 현재 사실 매우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나코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딸을 찾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에 나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2019년에는 KBS 노래가 좋아에 출연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며 딸을 찾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사 요청을 받아 한국에서도 미나코의 지문 정보가 공유되어 전국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졌고 종로경찰서에서는 어머니의 DNA뿐만 아니라 40세가 된 미나코의 얼굴 이미지를 작성하기도 했죠. 납북은 아니다 쳐도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게 분명한 사건. 한국이 목적지는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미나코. 할 수 있는 건 모두 추측일 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미나코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간 건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올해 40살이 넘은 미나코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까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타인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모든 걸 준비하고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했는지 알 수 없는 의문만이 가득한 나카무라 미나코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